여러분, 인플레 감축법 충격, 현대차 난리 났다.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상원에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51대 50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예산 규모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얼마나 예산이 되나 하면요. 4,3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작년 국가 예산이에요. 558조. 558조 어마어마한 돈이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 현대차가 난리 날 일이냐, 차업계가 난리 날 일이냐. 그런데 그 내용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 내용에 말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거예요. 미국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면 대당 총 7,500달러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 야, 큰일 났죠.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조지아와 지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2025년이에요.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앞으로 확대를 하려고 해도 노조에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미국에 공장이 현대차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공장에서 현대차를 생산하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노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GV70 같은 경우 알리바마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의 허락이 없으면 이거 생산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왕창 주면서 자동차를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패러다임 시프트 하겠다는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하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게 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라는 게. 자, 전기차 시장에 지금 가장 큰 강자가 어디 있나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큰 강자입니다. 테슬라보다가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한 양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테슬라보다도 말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그 계열별로 쭉 가치 사슬을 분석을 해보면요. 전기차 배터리까지 7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면 전기자동차의 부품도 그렇고요. 또 전기자동차의 핵심 그 부품이라고 하는 전기 배터리도 그렇고요. 쉽게 말하면 중국 중심의 전기자동차의 어떤 가치사슬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거 보조금을 왕창 줘서라도 미국 내의 전기자동차 사업을 중국을 이길 수 있게끔 바짝 졸라매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내에 생산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라고 해서 미국이나 북미까지 되는 캐나다도 괜찮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광물 비중이 2023년 내년입니다. 40%까지 들어요. 40%까지. 40%까지. 그리고 2027년이에요.
불과 4년 후입니다. 80%까지 들어가라는 겁니다. 80%까지. 여기에다가 북미에서 생산한 배터리 부품 비중은요. 내년에는 50%고요. 2029년이에요. 앞으로 7년 후입니다. 10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0%가. 물론 이 경우 광물의 경우는요.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은요. 자동차 업계 전반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중국이 스스로 보조금을 주면서 말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키웠잖아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꼴등이지만 전기차에서는 1등을 하겠다면서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주는 것을 중국 자동차 업체, 중국 배터리를 장착한 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대한민국의 배터리를 가져간 건 안 줬어요. 그렇게까지 차별까지 해가면서 키웠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 전기 자동차의 어떤 전쟁은요. 세계적인 전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세계적인 이 전쟁이 아마도 G1이 되느냐 G2가 되느냐 아마 이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는 전쟁일 수로 보입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말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미국은요. 이제 Made in America, Buy American 이런 걸 쓰지 않으면 이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가능하면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자국 내 자동차 업체까지 아주 극렬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너무 급진적이잖아요. 급진적이잖아요. 이게 2040년까지 배터리 광물 비중을 40%까지 쓸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아닌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준비도 안 돼 있으니 더 심각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마 안 봐도 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전지 4대 소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세요. 양극재 이러면 여러분 중국이 57.8%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1.4%고요. 우리가 20.2%입니다. 음극재 이러면 중국이 66.4%고요. 우리가 23%고요. 우리가 8.7%고요. 일본이 23%입니다. 분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막도 54.6%가 중국이 점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일본이 33.4%고요. 우리가 11.9%입니다. 전해액도 일본이 중국이 71.7%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20.1%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8.1%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자국산 전기자동차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단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인데 해결하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을 대신할 대안이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원료 중에 흑연을 재련할 수 있는 회사. 지금 흑연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75%가량을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1.2%예요. 1.2%. 1.2%를 점유하고 있으니 이게 뭐 되겠습니까? 심지어 말입니다. 지금 원자재를 체결하거나 재련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고요. 지금 준비한다는 업체가 12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 법안대로 급진적으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제 반도체 전쟁에서
전기차 전쟁으로 올마붙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지금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도. 당장은 이게 뭐 이 수치대로 바로 바짝 올리겠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자국업체와 타국업체는 분명히 차별을 할 거예요. 자국업체와 타국업체는. 여기에 우리는 생각을 집중해야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뭐 치포 동맹이 어쩌니 또 중국의 어떤 경제 보복이 어쩌니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는 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시라고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요. 시장 경제를 철저하게 지켜가려면요. 저는 지금의 어떤 세계 정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분명히 뻔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대응을 해서는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너크레카 신세가 됐어요. 자칫 잘못하면 호두까기처럼 말입니다. 쿵 누르면 호두가 뻥 하고 깨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중국과 미국의 어떤 거대한 고래 사이에서 잘못하면 껴서 압사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말이 인플레 감축법이죠. 굉장히 강력한 잘못하면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오늘은 해봅니다. 여기에서 잠깐 시장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우산업지수는요 0.09% 올랐습니다. 장 시작하면서 엄청 올랐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작동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이게 고용이 호조가 일어나고 미국의 고용이 말입니다. 무려 비농업 고용 인구가 52만 8천 명까지 늘어났잖아요. 평상시에 37만 이러다가 시장의 예측치는 25만 이랬는 2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좀 많이 올랐는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경기 침체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변동성 때문에 다우산업 지수도 29.07포인트가 빠져서 32,832.54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요 0.1%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3.1%가 13.1이 빠졌고요. 12,644.46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잠정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늘 변화하거든요. 변화하기 때문에 시장은 늘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해석해 봅니다.